부커 뉴욕 시장이 어제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8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뉴저지주 리츠필드에서 무려 건강검진 행사가 실시됩니다. 미국 체류 병역 기피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와 페어리 디킨슨대가 이중 입학제 파트너십에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4월 이웃집 화재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주민을 구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슈퍼히로, 슈퍼 부커맨으로 불렸는데요. 그가 어제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뉴저지주 첫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바로 코리 부커 뉴욕 시장입니다.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코리 부커 뉴욕 시장은 56%의 득표율로 43%에 그친 스티브 로니건 공화당 전 보고타 시장을 13만 3천 표가 넘는 표 차이로 앞섰습니다. 부커 의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나를 선택해준 뉴저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요, 직함이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함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게 표를 주신 분들의 명예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선거는 지난 6월 프랭크 로텐버그 전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내년까지인 그의 임기를 수행할 후임자를 뽑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뉴저지주 해링턴 파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부커 당선자는 지난 1997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2006년 뉴욕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부커 당선자는 뉴욕 지역의 범죄 소탕 교육 프로그램 투자 등을 적극 실천해 행동하는 젊은 정치인 리들 오바마 등으로 불리며 차세대 정치 주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부커 당선자는 지난 7월 잉그루드 클립스를 방문하고 한인들의 목소리 대변에도 힘쓰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차에서 내리던 한인 여성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뺑소니 사고로 인해 한인 피해 여성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어 포트리 경찰서는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1일 오후 6시경 뉴저지 포트리 센터 애비뉴 슬러컴 웨이에서는 차에서 내리는 35세의 한인 여성 한 씨를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2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이재훈 변호사 사무실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뺑소니 사건 용의자 신원 확보에 도움을 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현재까지 검은색 차량에 뉴저지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밖에는 확보된 게 없어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는 포트리 경찰서에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t would be very, very helpful to the Fort Lee Department if people within the community who have any information could come forward and provide that to the police department. 기자회견에는 한인 피해 여성 한 씨의 오빠도 참석해 해켄색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 한 씨의 오빠는 동생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지만 5차례에 걸친 대수술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며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다행히 이제 머리가 크게 다치질 않아가지고 현재 이제 그 부분을 위안을 삼고 있지만은 현재 치료 과정은 지금 잘 밟고 있으니까. 포트리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뺑소니 사건을 목격하신 분이나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만한 단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포트리 경찰서나 버겐 카운티 검찰청으로 제보하면 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비싼 진료비 때문에 병원 가시기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각 타운과 비영리 단체 등에서 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잘만 이용하셔도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뉴저지주 리츠필드에서는 정기 무료 검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뉴저지주 리치필드 타운의 헬스페어. 올해에도 리치필드 725 슬러컴 애비뉴에 위치한 리치필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무료 건강검진은 이번 주 토요일인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혈압 측정과 치과 진료, 폐기능 검사 등 총 10여 가지 건강검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게 이제 영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아침부터 제가 2시까지 필요하면 제가 다 통역을 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건강검진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독감과 폐렴 백신 접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독감 백신은 $20, 폐렴 백신 접종은 $50를 받으며 메디케어 플랜 B를 가지고 있거나 연수입 $20,000 이하의 가정이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리치필드 문화센터도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함께 참여해 요가와 태극권, 명상 등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김철원 로펌의 함승환 변호사가 함승환 로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고 김 변호사의 유지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원 로펌의 수석 변호사이자 고 김철원 변호사의 매형인 함승환 변호사. 함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철원 로펌으로부터 독립, 함승환 로펌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고 김철원 변호사의 매형으로서 그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유지를 받아 함승환 로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한인 사회의 고 김철원 변호사의 유지를 받아 성실하고 정직하고 헌신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독립 이유도 밝혔습니다. 김철원 변호사 사망 이후 또 다른 수석 변호사인 게리박 변호사와 벌이고 있는 회사 지분 문제와 상호명에 관한 소송 결과가 최근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최근 김철원 로펌의 해체를 결정하고 한 변호사와 박 변호사가 서로의 장부를 정리, 각자 고객을 정리해 독립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카운팅, 그러니까 장부 정리를 갖다가 코트에서 오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만료되고 그 해체가 이제 결정이 완전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김철원 로펌이라는 거는 그 이름은 없어지게 됩니다. 한편 한 변호사는 고 김철원 변호사의 뜻을 잇기 위해 지난달 창립한 수선화 재단에서 고인의 유지를 이어 지속적인 기부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이 해외로 자식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법적 행위이며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학이나 단기 여행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군 미필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 나왔다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있는 병역 기피 의심자가 올해 들어서만 80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410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호주 33명, 캐나다 19명, 필리핀 15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역 기피 미귀국자는 지난 2007년 병역 미필자의 귀국 보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62명이었던 병역 기피 미귀국자는 2008년 85명, 2010년 72명,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출국 사유는 단기 여행이 377건, 유학이 16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절반을 차지하는 46%는 서울이 주소지였으며 강남구에서 29명, 서초구에서 24명 등으로 이른바
부촌 지역에 특히 집중됐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병역 면탈은 범죄이므로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미 귀국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신청이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인 중에는 소셜 세큐리티 카드에 적힌 이름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서상의 이름 표기가 달라 접수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대상인 한인 신청자 중 상당수가 신분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증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접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 접수 시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셜 세큐리티 카드에 적힌 영문 이름의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주지 증명, 세금 보고, 소득 증명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추가 확인에 30에서 45일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는 접수 대기 상태로 남게 돼 기간 안에 가입을 못할 수 있고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신경숙 내비게이터는 현재까지 약 100여 명의 한인들이 건강보험을 신청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가입 과정에서 신원정보와 증명서류들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접수 대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 규정에 따르면 현재 무보험자인들은 내년 2월 15일까지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입을 완료해야 첫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와 페어리 디킨슨 대가 이중 입학제 파트너십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점을 인정받고 페어리 디킨슨 대에 쉽게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와 페어리 디킨슨 대는 이중 입학제 파트너십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갈수록 치솟는 교육비에 더 나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어리 디킨슨 대 측은 파트너십에 따라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을 마친 뒤 자신의 학점을 모두 인정받고 페어리 디킨슨 대의 학사나 학부, 석사 통합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0%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페어리 디킨슨 대의 1년 학비는 약 35,000달러에 달합니다. 또 페어리 디킨슨 대 측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 혜택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퍼라무스와 리너스트, 해켄색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약 16,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는 페어리 디킨슨 대 외에도 40여 개의 사립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어 학생들의 4년제 대학 편입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1942년에 설립된 페어리 디킨슨 대는 한인 밀집 지역과 가까운 티넥과 러더포드, 해켄색 등지에 캠퍼스가 있으며 특히 이 대학은 한국어와 영어 동시 수업을 통해 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무리한 단속을 두고 티켓 할당량이 도마에 오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뉴욕시경은 부정해 왔는데요. 브롱스의 마약 담당 뉴욕시경 경찰들이 마약 소지나 판매를 날조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지난 1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직 검사 출신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피터 틸렘은 경찰들이 지난 1990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시민들을 체포했고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로버트 존슨 브롱스 검사장과 레이 켈리 시경국장에게 편지를 보내 해당 경찰관들을 비판하며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틸렘은 편지에서 경찰에게 굉장한 압박이 있었다며 체포 건수를 채우기 위해 마약 소지나 판매 이야기를 날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 내부의 문제 부서도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게나로 모랄레스는 증언을 통해 1990년 중반부터 2006년까지 브롱스의 마약 부서에서 일할 때 거짓 진술을 했던 경찰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왓슨 검사장의 대변인은 틸렘에게 편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경과 브롱스 지방검찰청은 모두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